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대내외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2025년을 맞이하는 각 자치단체장의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BTV 특집 대담, 오늘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모시고 올해 시장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특례시는 해야 할 일을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발전, 시민들의 생활 향상, 행복 증진을 위해서 시장과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소망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잘 성취하시고 올 한 해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님 만남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지난해 정말 용인시에 좋은 소식이 많았더라고요. 네, 네. 그중에 좀 가장 성과가 컸다는 거 하나하고 좀 반대로 아쉽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 용인특례시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2023년 3월 발표가 됐습니다. 통상 계획이 발표되면 네. 국가산단의 경우 정부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립니다. 통상.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을 해서 1년 9개월 만에 예, 국가산단 승인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네.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 아래 우리 용인특례시와 또 중앙정부 이 사업을 조성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삼성전자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무려 45년 동안 우리 용인의 많은 시민들을 규제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네네. 있죠. 무려 1,950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수원 특례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면적의 1.5배나 되는 땅이 45년간 규제가 됐는데요. 국가산단 일부도 그 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산단 유치를 계기로 지난해 12월에 이걸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우리 용인 시민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됐던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쎄요,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더 얘기 나누는 걸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큰 사업들이 용인에 계속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갖고 계시는 올해 시정 운영 방향?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내건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뿐 아니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것인데요. 물론 속도를 내서 앞서가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게 있지만 뒤처지는 건 속도를 더 올리고 반도체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더욱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박차를 가할 생각이고요. 오랫동안 우리 용인의 숙제로 남겨져 있던 것들을 꽤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아까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했고 또 25년 규제를 받았던 처인구의 경안천변의 포고금 모연읍 유방동 일대에 약 113만 평의 수변구역 규제를 맞습니다. 또 해제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착실히 잘 세워야 되고 기흥구의 83만 평 규모에 해당하는 플랫폼 시티 개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 8년 이상 이 난항을 겪었던 옛 경찰대 이전 부지, 예, 그것도 27만 평입니다. 그것도 지난해 해결했기 때문에 올해 착공 준비에 들어가는 일을 서두르어야 합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좀 하나씩 천천히 좀 알아볼까 봐요. 일단 이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잘 됐고 이제 진행이 착착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원주민들 이주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한 6개월 걸 앞당기자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올해 이제 보상이 시작이 되고 또 그 국가 산단 235만 평이나 되거든요. 네네. 그 안에 계신 시민들 이주 대책,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이주 대책 이런 거를 잘 이제 저희들이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시민들이 옮겨갈 이주자 택지는 2023년 11월에 11만 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산단 바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걸 국가산단에 포함을 시켰고요. 작년 말 12월에 이주 기업들이 옮겨갈 이주 기업 산단도 15만 평을 국토부하고 이야기해서 마련해서 국가 산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35만 평이 된 건데요. 이런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토 보상을 좀 확대하자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켰습니다. 대토 보상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원래 10% 감면인데 40% 감면까지 하게 했고요. 국가 산단 안에 있는 임차를 받은 시민들, 그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LH가 100호 정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지작물 철거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생계 지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주도록 또 했습니다. 그 이주단지가 남사업 창리 쪽에 있는 거죠? 예, 이제 이주해야 할 기업은 이제 남사업에 네. 바로 이제 그쪽 창리? 남사업의 이제 위쪽에 북쪽에 있고 네. 또 창리 쪽, 창리 저수지 쪽은 이주자 택지 남쪽에 이주자 택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업 쪽에 이주 산단과 이주자 택지가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 기업들 또 이주해야 할 시민들과 시가 또 LH가 함께 적극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셨는데 그 또 반도체 산업의 두 축 중 하나인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금 공사가 첫 번째 팹이 착공됐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이곳에 4,500억 규모의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하겠다. 뭐 네. 이런 발표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 용인 특례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2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첫 번째 생산 라인 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올리는 공사가 이제 3월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공사가 2년간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2년 동안 연인원 300만 명이 아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팹을 올리는 2년 동안 우리 용인 특례시에 있는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용인 자원이죠. 용인 장비, 용인 자재, 용인 인력, 용인 기계 이런 것들을 4,500억 원 규모로 활용을 하겠다는 발표를 이제 했고 그 전에 저하고 SK 하이닉스 사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팹을 하나 짓는데 4,500억 원 규모의 용인 자원을 하나에. 쓰겠다. 그러면 팹이 4개 지어집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동안 팹을 올리기 전에 지금 이제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데 토목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 2년간. 이 토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용인 지역 자원을 2,500억 원 규모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300여만 명의 연인원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숙식을 또 하게 되고요. 각종 여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인 지역 경제에 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에 360조 투자하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 6기를 짓게 되는데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이와 같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 화급 기업 경제 활성화에서는 엄청난 네. 규모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두 개가 좀 잘 이루어지려면 어쨌건 도로망, 철도망 확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삼성전자 국가산단에는 배후도시로 2023년 11월에 이동읍에 69만 평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이것도 국가산단하고 속도를 맞춰가고 있는데 이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와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이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때 좀 막혀요. 네, 4차로인데 막혀요. 이게 12.7km 구간을 8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무려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국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으로 하게 정부 되는데요. 예산으로요. 다행이네. 이거를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달라고 지난해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서 예타 면제를 확정시켰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그래서 공사 착공과 완공이 3년 이상 빨라지게 됐기 때문에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 번째 생산 라인 이 폐비 가동이 2030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땡기자는 입장이지만 네, 네. 그에 맞춰서 국도 45호선이 확장이 다 되게 될 수 됩니다.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난해 3월 우리 용인 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네. 제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관철이 됐는데요. 반도체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중요하죠. 철도 인프라가 또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역에서 네. 우리 용인 국가산단 쪽으로 이동 남사로 이렇게 연장하는 거 이것도 이야기를 했고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계획에 그걸 지금 포함시켰기 때문에 올 여름쯤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거기에 네, 이제 네.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용인 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줬는데 BC값, 비용 대 편익값이 0.92로 매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예, 국가 산단이 조성되게 되고 또 이동호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철도는 꼭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이고요. 예탁값도 BC값도 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도체 철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 동탄에서 우리 용인 이동 남사 국가산단 쪽, 네, 그다음에 네. SK 하이닉스 온삼 쪽, 네. 그리고 이천에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 부발 쪽, 네, 네. 이쪽을 연결하는 철도도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동연 지사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네, 네. 경기 남부광역철도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서 성남 판교, 용인의 신봉동, 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가는 50.7km 구간에 경기 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자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해왔고 우리 용인 특례시와 성남, 수원, 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공동 영역 결과 비용 대 편익값이 1.2가 나왔습니다. 매우 잘 나왔습니다. 2023년 2월 김동연 지사가 이걸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고 협약서에 사인도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열심히 추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이제 했던 건데요. 이것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제가 지난해만 해도 장관을 3번 만났고요. 예, 그다음 제1차관, 제2차관 만나서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1년에 수립된 이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거. 네네네. 이거를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국가산단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동우 신도시가 발표가 됐고 또 오산의 세교 신도시가 배후도시로 발표가 2023년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 2 지역도 지금 더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BC값을 올리는 노력을 꽤 했고요.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긍정 검토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들이 좀 잘 되면 정말 반도체를 중심해서 사통팔달 교통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좀 앞서 좀 말씀하셨는데 이 용인 지역 주민들의 지금 수건이었죠. 45년 만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네. 이 정말로 큰 일이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원 전체 면적의 53%나 되는 이 방대한 땅을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입주 공간, 네. 또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 산단,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혼자서 머릿속에 그림을 막 그릴 수는 없고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지혜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아주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 또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처인구 경안천변에 네네네. 113만 평에 해당하는 수변구역 해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25년 규제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곳에는 예컨대 카페도 못 열고 목욕탕도 못 만들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접객업, 그다음 숙박업, 목욕장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역시 경안천의 수질은 계속 우리가 보존하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안천 수변구역은 좀 그 하천변도 좀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니까. 더욱더 하천변을 잘 이용하면서 네, 여가 네. 생활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시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큰 저수지가 우리 이동읍 신도시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동읍 신도시 근처에 있는 이동 호수인데요. 아, 네네. 예. 기흥호수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서고속도로변에 네네네. 기흥호수가 경기도의 세 번째로 큰 호수고 이동호수는 가장 큰 호수입니다.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에 가까이 있는 그 큰 호수를 또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도 문화생활체육시설을 넣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산단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제 주민들과 좀 직결된 네. 도시개발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흥구 구성이죠. 플랫폼 시티. 네네. 그것도 조성이 될 거고 경찰대 엄남동의 경찰대 부지 도시개발 사업 추진될 네. 텐데 어떤 좀 보관을 갖고 계세요? 일단 경찰대 부지 해결한 것도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하셨어요. 예, 2016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해서 네. 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 계획 세운 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의 반발과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 난항을 겪었고요. 그거를 LH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가구 수를 6,626가구 계획이었는데 1,200가구 이상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대책이 미흡했는데 거의 광역교통에 준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LH가 이 부담해야 할 교통 관련 부담금이 한 1,000억가량 되는데요. 예컨대 지난해 말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동백 쪽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가칭 동백 IC를 영동고속도로에 개설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이거는 원래 우리 CB로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1,137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이 금액의 29.5%를 LH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336억 원. 그런데 총 공사비의 29.5%이기 때문에 향후 공사비가 올라갈 경우에 LH 부담도 올라가고 물론 시의 부담도 좀 올라가는데 그렇겠죠. 시로서는 30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절감을 한 셈이고요. 그다음 원래 27만 평에 해당하는 경찰대 부지 거기에 우리한테 주는 지원시설 용지는 제로였습니다. 제로였어요. 그런데요. 그 부지의 19.8%를 우리가 받기로 했고 또 학교 본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강당, 도서관 등 2.5만 평, 2만 5천 평에 해당하는 땅을 기부 체납을 받기로 해서 그곳은 시민을 위한 문화생활 체육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거를 올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계획을 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시티는 무려 83만 평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지금 올 상반기에 역시 착공 계획인데 여기에는 한 10,000 가구 정도가 들어오고 4차 산업 관련 연구시설, 그다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야기해서 마련을 했고요. 구성역 주변은 교통 허브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 시설도 구성역 주변에 만들 생각이고 그 주변에 9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땅에 우리 용인에는 지금 없는 호텔과 컨벤션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기흥 IC에서 양재 IC까지 24km 좀 되는 구간인데요. 지하로 또 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성역 밑으로 또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복합 환승 시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용인의 구성역 주변을 경기 남부의 교통 허브로 만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 굉장히 열정 높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한 예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양지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을 4번이나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입주 예정자들이 제게 문자를 쭉 보내왔습니다. 한 뭐 20 몇 명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고 사진도 보고 부실이 심각하다. 입주 예정자들 사전 점검 때 이제 그런 문제를 그분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자를 주셨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 좀 부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시 관계자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2일 입장을 냈습니다. 하자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지 않는 한은 시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겠다. 시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3일 제가 첫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요? 방문했을 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줄줄줄줄 샜습니다. 네, 그냥 똑똑똑이 아니고 줄줄줄줄 샜고 이 참으로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되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크고 작은 하자가 목격이 됐고요.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큰 기대에 부풀었을 텐데 그렇죠. 좋은 집, 새 집에 이제 입주하는구나 그랬는데 굉장히 그 기대감이 큰 실망으로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이 문제는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 안 돼서 제가 12월 28일, 1월 18일, 2월 17일 4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한 있는 현장에 4번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지면에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예, 예. 뭐 아파트 이름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시공사 측도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입주 예정자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도 지금 품질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좀 시가 해서 부실 문제를 좀 말끔하게 해결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앞으로는 우리 적어도 용인 특례시에서만큼은 네. 부실 아파트 건설은 꿈도 꾸지 말라. 이 메시지를 또 주기 위해서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쪽에서도 제가 4번이나 방문한 이거를 잘 고려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하자 문제를 개선을 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켜보고 필요하면 또 가려고 합니다. 또 가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4번째 방문 때는 내가 3번 방문으로 더 이상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4번째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아직도 시공사 측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조치나 대처가 네. 좀 부족해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쪽의 대표도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 그대로 좀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용인시에는 부실 아파트는 없다. 네. 이 한마디만으로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좀 난처한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미 시장님께서는 재선 출마하겠다 이게 입장을 밝히셨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상희 시장이 도지사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좀 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해부터 많이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용인 특례시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측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언론인들이 많은 그런 네,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저를 뽑아주신 우리 용인 특례 시민들에게 제가 해야 할 책임 윤리는 일과 성과로 보답을 하고 또 시정 발전 또 시민들의 생활 향상 이렇게 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저는 다시 용인 특례시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앞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함께 만드는 미래, 네. 용인 르네상스 이걸 꼭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용인 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함께한 BTV 특집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